치매에 걸린 줄 알았던 80세 어머니. 하지만 그 모든 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서. 8살 손자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80세 최명순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준서? 준서가 누구지?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명순 여사,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남매를 키웠죠.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모두 훌륭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큰아들 내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왔어요. 둘째 딸도 명절이면 빠짐없이 왔죠. 막내 아들 부부는 아예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명순 여사는 만족했어요. 이제 편히 늙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부터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아침, 명순 여사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3번.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셋째 며느리 서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순 여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깜빡했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사흘 뒤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순 여사가 길을 잃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마트 갔다가 집을 못 찾은 겁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발견했을 때 명순 여사는 울고 있었죠. 집이 어디더라? 내가 왜 여기 있지? 큰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대학병원 신경과 흰 가운 입은 의사가 MRI 사진을 켰습니다. 경증 인지장애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만 6개월에서 1년 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명순 여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명순 여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이제 정말 늙었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죠. 큰아들은 초등학생, 둘째 딸은 유치원생, 막내 아들은 갓난아기. 명순 여사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이제 어떡하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야.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잖아. 그게 쉬운 줄 아냐? 일도 있고. 명순 여사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그래도 그렇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신경 쓸 때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명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셋째 며느리 서윤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명순 여사는 서윤을 봤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처음엔 반대했던 며느리. 하지만 지금은 가장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었죠. 고맙다 며느리야. 서윤이 명순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명순 여사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명순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눈빛이 변했어요. 흐릿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리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죠.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지 이번에 제대로 봐야겠어. 손에 든 것은 병원 진단서, 경증 인지장애. 명순 여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얘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 순간부터 최명순 여사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식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몰랐죠. 할머니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가 모두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명순 여사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죠. 할머니, 저 준서예요. 민준이는 사촌 형이잖아요.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큰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둘째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순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나? 할머니가 헷갈렸네.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진짜 연기가 시작된 겁니다. 일주일 후 명순 여사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셋째 며느리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이요, 어머니. 토요일? 그럼 어제는? 금요일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명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또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죠.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 재훈이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잖아. 벌써 시작된 거야? 재훈은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치매 환자 법정 능력, 치매 진단 후 상속, 치매 부모 재산 관리.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이 빨랐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아직은 괜찮지 않아? 지금 알아보는 거지. 나중에 급하면 어떡해. 재훈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같은 시각, 둘째 딸 수진의 집. 엄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장남인데 오빠가 해야지. 우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딸이잖아. 알아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상태 확인차 내일 갈게요. 오빠도 와. 그리고 남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앞으로 미리 정리하면 안 될까?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명순 여사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벽이 얇았어요. 둘째 딸 집은 바로 옆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떨렸어요. 결국 다 똑같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우유 가져왔어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순 여사는 재빨리 눈가를 닦았어요. 들어와.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우유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서윤은 명순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휴가 냈어요. 왜? 일 바쁜데.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한동안 옆에서 모시려고요. 명순 여사는 서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 순간 명순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컸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진짜 딸처럼 걱정하고 있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명순 여사는 연기를 더 심화시켰어요. 밥을 먹고 30분 뒤에 물었습니다. 나 밥 먹었니? 네, 어머니. 방금 드셨어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서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참는 게 보였어요. 또 이틀 뒤, 명순 여사는 일부러 화장실 가는 길을 헤맸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더라? 30년 산 집인데 말이죠. 서윤이 달려왔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재훈, 둘째 딸 수진, 막내 아들 부부, 그리고 명순 여사.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양시설 몇 군데 알아봤어요. 명순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거기가 엄마한테 더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님들도 24시간 계시고. 명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순간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셔야 해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 내가 어떻게 혼자서. 재훈이 말하려 했지만 서윤이 잘랐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제가 휴가 냈어요. 당분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래봤자 며칠이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언니, 저한텐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처음이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명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구나.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보류하자. 조금 더 지켜보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명순 여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서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봐야겠어. 명순 여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명순 여사가 준비한 마지막 테스트.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새벽 3시, 비명소리가 집안을 깼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명순 여사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침대 위 명순 여사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었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순 여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미안해. 내가 실수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서윤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수건도 가져왔죠. 어머니, 제가 씻겨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명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로 모셨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 입히고 침대 시트 갈고 서윤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명순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큰아들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 수진도 함께였어요. 거실에서 서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언니, 오빠, 어젯밤에.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벌써 그 정도까지? 수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며느리, 현실을 봐.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명순 여사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얘들아, 왔니? 재훈과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니. 명순 여사는 소파에 앉았어요. 조금 멍한 표정이었죠.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이야기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응?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엄마, 거기 시설 정말 좋대요.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명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을지도. 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야. 제가 모실게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밤새 기저귀 갈고, 씻기고, 밥 먹이고, 일도 해야 하는데? 일 그만둘게요. 모두가 서윤을 봤습니다. 일을 그만둬? 너 미쳤어?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한텐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참 대단하네. 우리 엄마 재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보육원 출신이 갑자기 이렇게 헌신적으로 굴면 의심되지. 명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거야? 그날 밤, 명순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재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사람을 평생 겉모습으로 판단해온 명순 여사였습니다. 완전히 믿기가 어려웠죠. 새벽 4시, 명순 여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서윤의 방 앞에 섰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거였어요. 명순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윤이 뭔가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도 났죠. 일기를 쓰나? 명순 여사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서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죠. 명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때문에 더 잘해드려야지. 명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역시 다 똑같구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혼자였구나. 아침 6시, 명순 여사는 다시 서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페이지였어요. 어머니 재산 때문에 더 잘해드려야지. 명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노트를 덮으려는데 다음 페이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명순 여사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니다. 돈은 중요치 않다. 명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나한텐 어머니가 처음이다. 보육원에선 누구도 날 딸처럼 안아주지 않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게 내게 제일 큰 재산이다. 돈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명순 여사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이 아이는 진짜였어. 뒤돌아 나오려는데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명순 여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 며느리야. 화장실 가는 길에 문이 열려 있길래. 괜찮아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순 여사는 서윤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명순 여사.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떨렸습니다. 내가 착각했어. 내가 완전히 착각했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연기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의 진짜 본색. 그것까지 봐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명순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연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어머니, 쿵. 명순 여사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명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떨었어요. 연기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죠.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보기 위한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명순 여사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 동승하세요. 서윤이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제가 갈게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그 순간 명순 여사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서윤을 봤어요. 서윤은 명순 여사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명순 여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큰아들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딸 수진도 함께였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괜찮으시대요. 일시적인 거라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표정은 그리 안도하지 않았어요. 30분 후, 재훈과 수진이 복도 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다가가려다 멈췄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집에서는 위험해. 근데 엄마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 알아봤어. 치매 진단 나오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대. 그럼 빨리 해야겠네.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실안 명순 여사도 듣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재훈과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명순 여사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이야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엄마, 전문가들이 24시간 지켜봐 주는 게 맞아요. 명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걱정 마세요.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재훈이 만족한 듯 미소 지었어요. 그때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모두가 서윤을 봤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셔야 해요. 며느리, 이제 그만해. 내가 어떻게 혼자서 감당해?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요. 됐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수진이 손을 저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오빤 어머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복도에서 다 들었어요. 재산 정리 이야기. 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라고요. 명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명순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침대를 봤습니다. 다들 나가봐.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명순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어색하게 나갔어요. 서윤도 따라 나가려 했죠. 며느리는 남아 문이 닫혔습니다. 명순 여사가 서윤을 봤어요. 며느리야, 이리 와봐. 서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순 여사는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 어머니, 내가 진심이라는 거 나 다 알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알아. 다 알아. 명순 여사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미안해. 너를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 며칠 후 퇴원하는 날 명순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부축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거실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수진 막내 아들 부부. 명순 여사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명순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로 모여. 변호사요? 재훈이 물었어요. 유언장 작성할 거야. 모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재훈과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기대감이 역력했죠. 서윤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 이야기할게. 내 진짜 마음을. 명순 여사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연기는 끝났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그날 밤 명순 여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게 전부 뭐라고.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겠지. 명순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재훈, 둘째 딸 수진, 막내 아들 부부, 그리고 셋째 며느리 서윤. 명순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재훈과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대감이 역력했어요. 명순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었어.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떨림 하나 없었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의 입이 벌어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순 여사는 등을 꼿꼿이 폈어요. 더 이상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연기였다고 했어요. 자식들의 본심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재훈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순 여사의 단호한 눈빛에 다시 앉았어요. 명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3주 전부터 모든 걸 지켜봤다고 했어요. 손자 이름 헷갈리는 척, 밥 먹은 거 까먹는 척,
화장실 못 찾는 척? 전부 연기였다는 겁니다. 재우는 요양원부터 알아봤죠. 엄마 걱정이 아니라 귀찮아서였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 정리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죠. 명순 여사는 복도에서 나눴던 대화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치매 진단 나오기 전에 재산 정리하자던 그 대화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할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순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안다고 했어요. 엄마가 짐이었던 거라고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재훈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순 여사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죠. 명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달랐다고. 새벽 3시에 씻겨주던 것, 밤새 간호하던 것, 일 그만두겠다던 것. 명순 여사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기도 봤다고 했습니다. 돈은 중요치 않다고 어머니의 손길이 제일 큰 재산이라고 쓴 그 일기를요. 서윤이 울기 시작했어요. 명순 여사는 처음엔 서윤도 의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진짜였다고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제일 딸 같았다고요. 명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에게 걸어가 꼭 안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빌딩 한 채, 예금 20억 원, 주식 3억 원, 총 재산 약 30억 원을 분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서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명순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계속하라고 했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5억 원은 보육원, 아동교육기금으로 쓰라는 것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재훈과 둘째 딸 수진에게는 각각 1억 원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죠. 명순 여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혈육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거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틀렸다고 말했어요. 피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명순 여사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제일 딸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요. 재훈과 수진에게도 말했습니다. 1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벌로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엄마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은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목이 메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재훈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명순 여사와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이 말하려 했어요. 이 재산이 필요 없다고 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명순 여사가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받으라고 했어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돈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짐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명순 여사를 안았습니다. 이미 엄마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순 여사와 서윤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보육원 교육기금은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서윤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요. 재훈과 수진도 가끔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명순 여사는 이제 진짜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진짜 가족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